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의사회 회장 이동욱입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 총회 때 왔던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오늘 시흥시 의사회 정기총회를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최동락 회장님께서 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1년 동안 또 회무를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의사회에서 회원분들이 선출하는 회장이나 임원들은 가장 큰 사명이 제도 개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진료실에서 편안하게 진료하실 수 있도록 각가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존감을 갖는 그런 진료실을 만드는 것이 최대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취임하고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회원 민원 고충 처리 센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수많은 회원들이 민원을 경기도 의사회로 연락을 해주십니다. 혹시나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은 우리 최동락 회장님이나 시흥시 의사회나 경기도 의사회로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진료실에서 외롭잖아요. 근데 외롭지 않고 저희들이 회원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서 회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고쳐야 될 것은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주로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공단하고 관계, 그 다음에 심평원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경기도 의사회가 작년에 심평원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 공단하고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들이 정말 부당한 일을 당하시거나 아니면 또 심사가 부당하게 삭감이 되거나 이런 부분 좀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부분들은 시흥시 의사회나 경기도 의사회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수원시 팔달구에서 특사경이라는 또 사건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조사만 하러 왔는데 요즘에는 특수사법 경찰권을 가지고 우리 회원분들을 조사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발빠르게 좀 대처를 해서 그 팔달구 보건소에 제가 2번 찾아갔고 지금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흥에도 문제가 생기면은 언제든지 달려와서 우리 최동락 회장님하고 연합해서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오늘 최동락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우리 의료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 달 전에 윤한덕 선생님이 과로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주당 100시간 이상 일을 하시고 이렇게 과로 일주일에 한 번도 집에 못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후진국형 과로사를 하는 일이 생겼고, 같은 시기에 추석에 길병원 전공의 소아과 2년차가 36시간 연속 근로를 하다가 과로사로 사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떤 직종도 36시간 연속 근로를 하는 직종은 없습니다. 사람이 24시간이 넘어가면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36시간 연속 근로라는 것을 하고 있고, 전공의들이 주 88시간의 근로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주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과로사의 기준으로 삼고 주 60시간 이상 일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나면 그거는 산재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공의들은 주 88시간 최소 일을 하기 때문에 전부 과로사해서 죽으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국회의원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료계에 최근에 후진국형 2명의 과로사 사건으로 인해서 과로사 방지법이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금하는 법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만나보면 왜 그렇게 했느냐, 사람을 충분히 고용할 수 있는 수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혹자는 의사가 부족해서 그렇다는데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충분한 인력을 뽑을 만한 수가를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주당 100시간씩 일을 하고 36시간 연속 근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근무가 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워라밸, 일과 휴식의 조화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의사들도 무한정의
헌신이나 이런 그런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워라밸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지금 30조라는 잉여 자금이 있다고 하잖아요. 30조를 가지고 포퓰리즘에 쓸 것이 아니라 주당 100시간 일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저수가 개선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블럼 솔빙 차원에서 과로사 방지법을 제정을 하고 그렇게 충분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수가를 정상화를 해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연말에 우리 모두를 참 놀라게 했던 12월 31일 날 강북 삼성병원의 그 임세원 교수님이 환자의 칼에 맞아서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도 언론에 두 건이나 흉기 테러를 당한 의사가 나왔습니다. 임세원 교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요. 작년에 수천 건의 의료기관의 폭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왜 이러냐 하면은 의료기관에 있어서의 폭력을 미화하는 잘못된 사회 문화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와서 고함 지르거나 병원에 와서 난동치는 것은 그건 다 당연한 거다. 그거는 환자니까 환자의 권리처럼 인식되어 있는데 의료기관에 있어서 이런 정말 날로 흉포해지는 이런 폭력은 엄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고 엄중하게 다뤄야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택시 운전수하고 요금 이렇게 실랑이가 해서 멱살을 잡았는데 이게 실형이 떨어지더라고요. 왜 실형이 떨어지냐 했더니 운행 중인 택시 운전수는 멱살만 잡아도 벌금형이 없답니다. 무조건 징역을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혹시 화나시더라도 택시 운전수 멱살 절대 잡으면 안 됩니다. 그거 실형밖에 없습니다. 죄가. 근데 의료기관에 와서 응급실에 뭐 이렇게 의사를 폭행을 해도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도 벌금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의사한테 폭력을 가하는 것, 진료 중인 의사한테 폭력을 가하는 것, 최소한 택시 운전수 정도의 대접은 대한민국 의사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벌금형을 없애고 그냥 택시 운전수나 버스 운전수처럼 실형을 다 한다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경종이 돼서 지금과 같은 그런 폭력이 난무하는 일이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최동락 회장님 잠시 언급하셨지만 요즘에는 우리 회원님들이 진료하다가 구속되는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국 집회했는 사건들도 있지만 전국 집회하지 않은 사건들도 툭하면 요즘에 법원에서 검사들이 또 구속을 해요. 근데 우리 회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전국 집회까지 할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는 게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루에 50명 진료를 하면 1년에 10,000명 이상 진료를 하게 됩니다. 숫자를 생각해 보면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결과가 나쁘면 이것을 형사 범죄적인 잣대로 다루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의사들이 불안해지고 소신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 의사회도 지금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의료사고 특례법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특례법이 뭐냐 하면은 의사가 진료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은 묻지 않는다. 형사적인 처벌을. 우리가 교통사고 특례법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나가시다가 접촉사고 나서 상대방이 다쳐서 2주 입원해도 경찰서 가지 않습니다. 과실치상이지만 왜 교통사고 특례법 때문에 운전 중인 사람이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때는 형사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료 중인 의사가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때도 형사적으로 다루면 안 되죠. 고의가 아닌 다음에는 학문적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닌 다음에는 이것을 형사적으로 다뤄서는 안 되겠다는 의료사고 특례법이 생겨야지 우리 선생님들이 진료하다가 툭하면 경찰서로 잡혀가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고 계셔서 뭐 수년 내에 빠르면 더 빨리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입법화돼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하다가 이렇게 결과가 안 좋은 걸로 인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이런 일은 없어지도록 한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29%가 올랐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도저히 지금 인건비 부담이 이제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초짜 간호조무사를 구하더라도 최저임금 지키지 않으면 또 형사처벌 되거든요. 그리고 1.5배 또 연장 근로수당 줘야 되고 해서
그런데 수가는 원래 2.7%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수가를 받아서 직원 월급을 줘야 되는데 직원 월급은 29%가 올랐는데 수가는 1년에 2%, 3% 올려주니까 이제 이게 도저히 한계에 달하는 겁니다. 오늘 병원 하시는 분들도 오신 것 같은데 병원도 스프링쿨러 달아라, 뭐 병상 그 간격해서 병상수 줄여라, 뭐 각가지 규제가 지금 있습니다. 뭐 수술실에 공기청정기 달아라, 공기 필터도 뭐 수천만 원, 수억까지 들거든요. 근데 비용은 보전해주지 않고 그냥 자꾸 규제만 양산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 회원들이 점점 아무리 진료실에서 노력을 하셔도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주당 100시간의 워라밸을 누리지 못하는 직종이 되었고 환자들이 와서 난동 부리고 심지어는 칼에 찔려 죽는 이런 상황이 생겼고 결과가 조금만 안 좋으면은 범죄자 취급해서 경찰서 가는, 우리 지금 생각해 보시면 소방관이 불 끄다가 CCTV로 다 찍었는데 왜 저기부터 껐으면 됐을 텐데 왜 여기부터 껐냐고 해서 형사처벌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녹화해서 경찰 구출했는데 보니까 왜 이 사람부터 구출해야 되는데 저 사람 구출해서 다 못 살렸냐고 경찰에 형사처벌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회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소아인데 갑자기 태어나서 숨을 안 쉬길래 막 소아과 선생님하고 마취과 선생님하고 막 해서 심폐소생을 해서 대학병원에 이렇게 후송을 했는데 보호자가 그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다 찍은 거예요. 다 찍어서 소아과 선생님하고 마취과 선생님 다 이거 과실로 해가지고 수억의 배상 판결이 지금 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의사들이 진료를 못한다. 판사가 말하는 게 판결문에 진짜 너무 황당합니다. 왜 인투베이션을 한 번만에 못했냐? 한 번만에 못할 수 있죠. 왜 약을 이 약 가져와라, 저 약 가져와라, 왜 튜브를 뭐 더 가는 거 가져와라, 더 굵은 거 미리 다 준비해 놨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황당한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형사적인 잣대로 민사적인 잣대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있는 현실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는 거지. CCTV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CCTV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죠. 그때 소아과 선생님이 야단을 쳤대요. 네 애가 지금 죽어가는데 지금 스마트폰 찍냐, 뭐 구경 났냐고 화를 냈는데 계속 찍어가서 그 사람은 그걸로 완전히 그만큼 성과를 올린 거예요. 찍었는 바람에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 찍어서 보면은 다 좀 아쉽죠. 뭐 의사도 막 애가 숨 안 쉬니까 긴장돼서 하는 중에 좀 이렇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다 과실로 이렇게 인정되는 이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종의 의사들에 대해서 너무나 신과 같은 것을 요구하면서 대우는 정말 OECD 최저의 이런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회의 존재 이유는 회원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또 회원 여러분들이 또 의사회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잘못된 제도, 잘못된 정말 현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낫고 내년보다는 후내년이 나은 이런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젊은 의사들 자꾸 외국 가겠다고 뭐 일본 의사 시험 치고 미국 의사 시험 치는 거 보면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현실로는 그게 어쩌면은 좋은 선택일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의사로서 정말 보람을 느끼면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서없이 길었는데 그래도 우리 경기도 의사회가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있으니까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조금이라도 진료하시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시거나 오려 분쟁도 좋습니다. 하시면 저희들 변호사가 3사람 있습니다. 해서 즉시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오려 분쟁이든 공단과의 문제든 심평원과의 문제든 오늘 말이 좀 길어지긴 한데 초기에 연락을 주십시오. 좀 지나서 연락하면 우리 환자도 그렇잖아요. 초기가 예후가 좋은데 터미널 상태로 오면은 저희들도 해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기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좀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서 좀 예후가 좋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서없이 말이 길었지만 우리가 그래도 진료실에서 일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이 자존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그렇게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